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한약을 먹을 때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한약 복용법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면 먹을 게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안 좋았던 것들을 너무 많이 먹었던 분들이 있어요. 당연한 듯이. 한 가지 딱 쉽게 말씀드리면요, 한약 먹을 때 이왕이면 이렇게 먹어라, 비빔밥 드세요 라고 저는 제일 얘기 많이 해요. 우리나라 한식이 엄청난 슈퍼푸드입니다. 엄청 좋은 음식들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익힌 음식을 먹어라. 소화기가 안 좋아서 오거나 또는 한약을 써야 되는 경우에 한약도 위장에 부담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소화가 안 좋은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화적인 요소를 좀 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익힌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의 위장은 따뜻함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이 소화가 잘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댁에 소를 키웠는데, 풀을 잘라서 풀을 주는데 좀 늙은 소는 풀을 익혀서 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좀 늙어서 그래, 생풀 주면 소화를 잘 못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익은 음식이 확실히 소화에는 도움이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화식을 하면서부터 생산량도 늘어났고 수명도 늘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익힌 음식이 소화에는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날음식이 사실은 소화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무조건 익힌 음식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빔밥을 먹는다고 하면 산채 비빔밥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익힌 음식이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생식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생식을 하면 다 좋다, 무슨 선식을 하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소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소화가 방해가 되면요, 소화기에 찌꺼기들이 생겨요. 또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점차 더 안 좋아져요. 어쩌다가 한 번씩 생식을 먹는 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파괴되면 그 대신 그 파괴되는 것보다 내가 위장에서 흡수를 못하는데 위장이 더 나빠지는데 뭐가 더 선입니까? 그래서 익힌 음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한약을 먹으라고 하면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게 밀가루 먹지 마라, 돼지고기, 닭고기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기류를 얘기할 때 돼지고기, 닭고기 먹지 말라고 안 해요. 꼭 소고기만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성질적인 면으로 본다면 돼지고기가 찬 편에 속하긴 해요. 돼지고기에 비해서 닭고기가 조금 더 따뜻한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기름진 고기를 먹지 말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왕이면 살코기 위주로 드시라고 하는 거죠. 위장에 소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 요소에 지방 분해하는 효소가 좀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소화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대장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방이 적게 포함된 음식을 드시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나는 소가 좋으니까 소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마블링이 많은 소고기를 먹으면 그 또한 소화에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면 기름이 적게 포함된 돼지고기 등심은 몸에 안 좋냐? 좋습니다. 드십시오. 닭가슴살 좋아요. 드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진 고기를 피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더라도 기름지지 않은 고기를 좀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 음식은 글루텐이라는 게 있어요. 글루텐이 밀가루 단백질인데 이게 소화 장애를 많이 일으킵니다. 서양에서는 밀가루 음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도 소화력이 떨어지거나 소화 장애가 있는 분들은 글루텐 프리 음식을 다 먹게 되어 있어요. 글루텐이 몸에 좋지 않고 밀가루가 글루텐이 포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밀가루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글루텐 프리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밀가루 음식 또는 쌀가루 음식도 저는 포함을 하는데, 가루 음식들은 위의 음액을 말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 경우는 모든 음식을, 거친 음식을 드시라고 하는 게 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 장애를 더 일으키는데, 같은 화덕에 장작을 넣더라도 그냥 나무 토막에 장작을 넣는 것과 톱밥을 넣는 것은 같은 재료를 넣더라도 화덕에서의 반응은 다르죠. 장작을 넣어야 되는 화덕에 톱밥을 넣으면 불이 확 붙지만 불이 확 꺼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도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몸은 대체로 거친 음식을 먹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인류가 몇만 년 동안 거친 음식을 먹는 게 익숙해져 있는데 현대화된 음식을 먹기 시작은 불과 몇백 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내 몸이 빨리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친 음식을 먹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 그리고 화식을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루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루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위 점막을 자극을 많이 합니다. 특히 속쓰림이 많으시거나 뭔가를 먹고 이제 트름을 많이 한다거나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가루 음식을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대체로 오셔서 나 체했어 하시는 분들은 밀가루 먹고 체했다 또는 떡 먹고 체했다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루 음식류를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어머님들 오셔서 과일을 너무 많이 먹고 오세요. 과일 몸에 건강한 거 아니야? 비타민 많이 포함되어 있고 과일 먹으면 좋잖아. 우리 집에 냉장고에 과일이 떨어진 적이 없어. 우리 남편은 과일을 잘 안 먹어요. 우리 아들은 과일을 줘도 안 먹어요. 과일이 몸에 좋을까요? 과일 몸에 안 좋아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과일을 많이 먹는 거는 맛있어요. 맛있어서지 절대 과일이 몸에 좋아서가 아니에요. 과일에 들어있는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과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간에서 해독하는 과정에서는 알코올을 해독하는 과정하고 과당을 해독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코올을 먹는 것과 과당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간에 무리를 주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런 어머님이 있죠. 나 밥도 잘 안 먹는데 맨날 살쪄. 그럼 뭐 드세요? 과일 먹. 과일은 몸에 좋잖아. 그렇게 드시는데 과일이 생각보다 칼로리도 높고요. 몸에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은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맛으로 어느 정도 기호적인 요소에서 조금 드시는 건 좋지만 더 이상 많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익힌 음식 먹으라 했고 기름진 고기 피하라고 했고 가루 음식 먹지 말라 했고 과일 먹지 마시라. 가장 중요한 건 술 먹지 말라 표현을 하죠. 사실은 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전체적인 기운을 많이 좀 흐트려놔요. 많이 흐트려 놓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우리가 한약을 먹거나 약을 먹을 때 결국은 간에서 성분을 분해하면서 내 몸에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하는데 술을 먹게 되면 그 과정을 방해를 하죠. 간이 하는 일이 만약에 백이라는 게 있다면 전체적으로 약을 흡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둬야 되는데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면 약을 내 걸로 만드는 기능에 많이 저하를 줍니다. 될 수 있으면 술은 안 드시면 좋고 술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뜨겁고 습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약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안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원장님이 처방해준 한약을 하루는 쉬어야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드린 약은 내 몸이 안 좋은 상태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드리는 약이기 때문에 내가 설사 안 좋은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안 좋은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먹어주는 게 더 나아요. 어떤 케이스는 제가 약을 쥐고 몸이 좋아지니까 술이 더 세졌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드린 약을 먹으면 술이 빨리 해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몸에 안 좋았던 걸 균형을 맞춰주는 쪽으로 제가 약을 드리기 때문에 술이 세지거나 술을 빨리 해독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듯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었을 때 한약을 먹어줌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과정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좋은 거 먹었다고 한약을 멀리 하지 마시고 꼭 드시라고 저는 더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앞서에 안 좋은 것들은 최대한 피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한약을 복용을 하실 때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약의 복용법은 식후 30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식후 30분을 하는 이유는 빈속일 때 약을 먹었을 때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장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위장에 자극을 많이 주는 약들은 식전에 먹으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제가 딱 식후에 드시라고 하는 경우 아니면 식전 식후 크게 상관이 없어요. 특히 한약은 다 천연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드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간혹 본인 몸 상태라든지 약성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약을 먹고 난 뒤에 쓰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식사 후에 저는 바로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먹을까요? 차갑게 먹을까요? 미지근하게 먹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먹고 싶은 대로 드시라고 해요. 약이요, 한약은 딱 어떤 정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약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질감도 있기 때문에
시원한 물이 먹고 싶을 때 굳이 뜨거운 물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이 냉국을 먹어야 되는데 뜨겁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차갑게 먹는 게 좋으면 차갑게 드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한약을 드릴 때 가장 좋은 온도는 내 몸의 내부 온도와 탄 온도인 정도, 먹었을 때 약간 미지근하게 따뜻한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들어갔을 때 온도 변화가 별로 없고 위장에 자극을 안 주면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미지근한 온도를 드시라고 하는 거고, 간혹 가다가 열탕으로 뜨겁게 해서 차처럼 드시라고 하는 경우는 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미지근한 온도에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게 먹는 게 나한테는 더 약을 먹기가 편하다라고 하신다면 차게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약간 미지근한 온도, 상온보다 조금 더 따뜻한 상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보통 3번 먹으라면 좀 잘 빼먹어요. 그래서 보통 2번 정도 드시거든요. 그래서 2번 정도 원하시는 경우는 3번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2번 정도 드시고, 일하는 시간들이 조금씩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침 저녁을 맞추기가 힘드시면 8시간 정도의 간격을 띄우고 드시라고 하고요. 또한 어떤 시간에 먹기 시작했으면 항상 그 시간을 맞춰서 반복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 몸에서 약의 도주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10시에 먹었으면 5시에 먹든 6시에 먹든 일정한 시간에 드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약을 짓는 사람의 정성이 반이고 먹는 사람의 정성이 반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지어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그 효과는 보기 힘듭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챙겨 드시는 것만이라도 엄청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은 꾸준하게 잘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몸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반복적인 작용을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호전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끊지 마시고 그 상태를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내가 다시 몸이 나빠지는 기간이 좀 더 뒤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